자, 오늘 18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차시 교과서 70에서 7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완전히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진자의 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달달하겠네. 미안합니다. 자제할게요. 자, 단진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진동은 뭐냐면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을 줄여서 단진동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하모닉 오실레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세상의 모든 진동은 이 단진동 여러 가지 단진동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진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진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 물체는 어떤 특정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인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진동의 예로 두 가지를 들 겁니다. 용수철에 달린 추에 진동하고요. 그다음에 실에 매달린 추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용수철 진자의 단진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은 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용수철 이상하게 꼬였나? 여기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바닥이고요. 이게 원래 길이고요. 원래 길이고 얘를 이제 x만큼 느리면은 더 느려야 되겠네. 이거 좀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x만큼 느리면요. 여기 질량 M인 녀석이 요만큼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변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용수철 진자에 대해서 ma 꼴 f를 한번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이용하면 이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d 제곱 x d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k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x는 이제 변형된 길인데 플러스 방향으로 변형이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형되면 그러니까 줄어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늘어나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게 되면 이 운동은 시간에 대한 x 함수를 구해보면 얘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계속해서 공대 가면은 계속 배우는 그 미분 방정식 가장 간단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나중에 가면은 기상천외합니다.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감으로 때려잡습니다. 진짜 나중에 그렇게 풀어요. 대학교 가면 왠지 답이 이걸 것 같다 라고 상상을 해서 그 답을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어봐요.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그럼 푼 거예요. 진짜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미친 것 같아요. 뭔가 이 신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답이 이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다가 맞으면 아싸! 풀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요 x를 두 번 미분했어요. 두 번 미분했더니 x가 나왔어요. m하고 k는 상수거든요. 질량하고 용수철 상수. x가 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결국에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무엇일지를 상상하는 거죠. 상상해 보면은 그런 함수 중에 사인, 코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x를 대충 이제 사인 함수라고 예상하고 그 때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인인데 이렇게 쓸 겁니다. a 사인의 오메가 t.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요.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시간 앞에도 뭔가 상수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항상 1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맞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잘 풀게 됩니다.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a하고 오메가는 상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인 오메가 t를 일단 자체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오메가 t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 a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요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위치를 시간에 한번 미분했으니까. 요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메가 t를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잠깐 해보면 여러분 그 미분 배웠잖아요. fg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면은 f-gx에다가 g-x 이렇게 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gx에 해당하는 게 오메가 t고 그 f 함수가 이제 사인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배웠지? 언제 배우노? 아 지금 배워요? 나 2학년 때 당연히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 때에 비해서. 내가 아재가 되는 건가? 그 2학년 때 다 안 배워요 미분적분? 좀 다릅니까? 네. 어쨌든 그걸 잘 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다시 설명을 하면 요거는 이제 코사인 자체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또 시간에 대한 함수인 오메가 t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야지 이게 미분을 완전히 다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요 a 사인 오메가 t가 바로 x죠. 그래서 d 제곱 x dt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진동의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d 제곱 x dt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n분의 k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n분의 k가. 그러면 오메가 가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진동은 ma 꼴 f 했을 때 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꼴로 만들어 가지고 오메가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구한 오메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오메가는요. 제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면 오메가는 이제 각속도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이 각속도 자체는 여러분이 배웠죠. 그 각도의 가압 변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각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변합니까? 한 주기 동안에 360도 도니까 2파이만큼 변합니다. 갑자기 또 원운동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이 단진동 같은 경우에 수학적으로는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움직임이 단진동이 돼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똑같다는 걸 밑에서 보여줄게요.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요걸 뭐 각진동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각진동수 혹은 각속도라고 불리는 녀석은 주기분의 2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t분의 1이 진동수라고 하면 t분의 2파이를 각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각진동수는요, 여러분 아마 느낌이 잘 안 올 거고, 이게 단진동하는 물체의 위치가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 각속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느낌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식을요 잘 분석해 보면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파이 곱하기 주기분의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각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360도예요. 360도고 360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죠. 그러면은 반바퀴 돌면은 요 시간이 2분의 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t분의 2분의 t를 2파이에 곱하면 파이에서 180도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주기의 몇 %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체 주기분의 시간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이거를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각도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물리적으로 차원이 없는 단위가 없는 숫자여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요 각도 자체는 원래 단위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시간은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 단위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원운동과 단진동을 비교해 보면 이 원운동하는 물체, 그러니까 이 원운동하는 물체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 반지름이 A고요. 반지름이 A고 그다음에 각속도가 W인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W는 얘가 1초 동안에 얼만큼 각도를 움직이느냐에 해당하는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얘가 W라는 각속도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이죠.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녀석의 그림자가 바로 그 단진동 하는 물체의 위치에 대한 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도 신기해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그림자가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하겠죠. 얘가 이렇게 원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상이 갑니까? 잠이 오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고요. 요 녀석의 이제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을 여기 그림자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요 녀석의 위치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을 잘 보면은 A의 요 빗변의 길이의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위치가 이 함수로 해보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 세타는 이제 각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그 단진동의 그 해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요 식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상상해 보십시오. 자, A는요 원운동에서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반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반지름인데 단진동에서는 이게 진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A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앰플리튜드, 진폭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A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A는 진폭을 의미합니다. 원운동에서는 반지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원운동으로 치면은 각속도예요. 각속도인데 단진동에서는 정확한 명칭은 각진동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는 뭐 각속도라 해도 되고 각진동수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T는 똑같죠. 원운동이나 단진동에서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으로 치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단진동으로 치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한다는 거는 풀 세트로 진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최대를 찍고 들어왔다가 마이너스로 최대로 찍고 돌아오는 거. 요게 한 번 진동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맨 위에서 출발하면 맨 위에서
원점을 지나 맨 아래쪽을 찍었다가 다시 원점을 지나 되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운동 패턴의 가장 그 짧은 범위가 이제 그 동안에 일어나는 시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로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속도가 주기분의 2파이잖아요. 자, 이게 단진동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단진동의 주기는요, 좀 신기하게도 그 단진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ma 꼴 f만 쓰면 주기가 바로 구해집니다. 이 오메가 분의 2파이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ma 꼴 f예요. 그럼 이거를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꼴로 바꿉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가 되죠. 그럼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분의 2파이 하면 이 단진동의 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는 복잡하게 사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ma 꼴 f만 하면 거의 절반이 끝납니다. 그거를 이제 요 형태로 바꿔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오메가 제곱인 걸 알면 맨 마지막에는 오메가 분의 2파이 하면은 그 주기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연습을 할 겁니다. 자고 있네요.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도도 마찬가지로 그 신기하게도 그 원운동 할 때 그 물체의 속도를 벡터로 나타내고요. 그 벡터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의 길이가 그 순간의 단진동의 속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채로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임의의 순간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순간을 놓고 보면 얘의 그림자가 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오메가 t면 요게 오메가 t가 되거든요. 오메가 t하고 90도 사이가 요 밑변이죠. 밑변이니까 얘는 요 녀석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단진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보면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일단 원운동하는 녀석의 속도는 r 오메가가 되죠.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또 다 까먹었지?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요 반지름이 미터고 요 각속도가 시간분의 각도, 시간분의 1이었죠 단위가.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r 오메가를 하면. 그래서 요게 r 오메가고 그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것과 똑같죠. 그리고 단진동의 가속도는 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구심 가속도를 또 막대기라 생각하고 그림자를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이 구심 가속도의 그림자가 또 단진동의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아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요 앞에 붙는 게 이게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데요. 문제는 그래도 어렵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 뒤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뭐 물리학토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것만 뭐 알면 됩니다.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외워도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철 진자에 대해서 ma 꼴 f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ma는 마이너스 kx죠. 아까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요 a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n분의 k의 x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됩니까? n분의 k가 되죠. 그러면 각속도가 루트 n분의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단진동하는 용수철 상수가 k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물체의 질량이 m일 때 그 물체가 진동하는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주기는 각속도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루트에 m 나누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용수철이면 요 질량이 큰 줄을 달면 천천히 진동하는 거예요. 주기가 길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질량의 줄을 매달았는데
용소철이 이렇게 빡빡한 거야. 잘 안 늘어나는 거. 탄성이 큰 거. 그걸 하면은 주기가 짧아집니다. 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빨리 왔다 갔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쉬운데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요거예요. 이번에는 추를 실에 매달고 얘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진동시키는 이런 진동을 시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MA F를 써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근사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MA F를 먼저 써볼게요. 자, 얘는 지금 실에 매달려 있어서 여기 작용한 힘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고 이쪽으로는 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힘을 분해해 보면 요 중력을 요 장력과 나란한 방향 그리고 얘가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분해해 보면 요 방향으로는 요 실의 장력하고 상쇄돼서 날아가고요. 요 녀석만 R자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R자임으로 써보면은 정확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MA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세타가 플러스면 요 방향이고요. 세타가 마이너스면 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면은 플러스고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죠. 그걸 맞춰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방향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단진동 실험할 때 사실 유의점은 뭐냐면 이만큼 사실 들어서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살짝 들어가지고 진폭을 매우 작게 해서 실험을 해야지 정확한 실험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때 이제 이걸 크게 흔들면 안 돼. 아주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진폭이 작게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을 때 단진동을 해요. 이 문제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세타가 매우 작으면 그러니까 측정 장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진폭을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타가 매우 작으면 사인 세타는 뭐로 근사가 되냐면 요거는 많이 쓰는 근사죠.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근사가 되고요. 요거는 L분의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이게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빗변하고 밑변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요게 이제 높이면은 요 L분의 X가 사인 세타이기도 하고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식이 아주 아름답게 바뀝니다. 보면 MA는 MA는 안 할게요. 그냥 A에 대해서 바로 정리할게요. A는 마이너스 L분의 GX가 됩니다. 그럼 L은 실의 길이니까 상수고요. G는 또 중력 상수죠.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고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상수가 돼버리고요. 상수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X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단진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에 매달린 추가 단진동할 수 있는 조건은 진폭이 매우 작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오메가 제곱은 요 안에 요 자리에 있는 녀석이 요 마이너스 x 제곱에 요 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L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이거는 2파이 루트 L 나누기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에 매달린 추의 주기를 구해보면요. 오로지 뭐에만 관계가 있느냐? 요 실의 길이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실의 길이가 길면 천천히 진동합니다. 실의 길이가 짧으면 빨리 진동해요. 주기가 짧으니까. 매달린 추의 질량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매달린 추의 진폭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아까 요 용수철 진자도 마찬가지였죠. 용수철 진자도
매달린 추가 얼마큼 당기느냐, 그 진폭이 얼마냐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작게 당기든 크게 당기든 주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용수철 진자하고 여기 실에 매달린 진자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질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 있는데 이거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질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진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볼 것은 이제 질량을 달리했을 때 주기가 같은지 다른지랑 길이를 달리했을 때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측정을 해볼 거고요. 일단 진폭을 달리해도 주기가 변화 없다는 거 확인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기를 측정하고요. 실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진동으로 이제 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보면 실험을 잘 하면은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이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이게 쓰이기도 합니다. 요거랑 요거를 잘 재면 돼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재냐면 그 대학교 가서 실험을 하면요 한 10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요. 그래서 그걸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얘가 이제 요렇게 진동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시점에 멈췄는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때가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는 순간이 명확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때를 보통 시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번을 세는 거예요. 근데 조교는 100번을 세라 하지만 저희는 20번 내지 30번만 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MBA를 이용해서 그냥 센서로 이걸 측정해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프의 추세선을 분석하면 그냥 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의 길이에 따라서 추에 따라서 진폭에 따라서 진짜 진폭하고 추의 질량과 관계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할 텐데 아마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자의 등시성은 뭐냐 하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의 단진자의 주기는 이때 어느 한 지역이라는 단서가 나오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지역의 단진자의 주기에는 무엇과 관계 없느냐? 진폭과 관계 없고요. 진폭, 앰플리튜드하고 추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진자의 길이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라는 게 진자의 등시성이다. 등은 같을 등이고 시는 시간인데 주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폭과 질량과 관계없이 주기가 같다. 이런 의미에서 등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가 가능한 거예요. 시계가 이제 똑딱똑딱 하는데 이게 사실 진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진폭이 줄어들어도 주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 끝난 줄 알았어? 이거 뭐 설명 다 했네. 그거 하는데 요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각이 너무 커요. 이러면 실험 잘 안 됩니다. 실제로는 추를 한 요만큼 밀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겁니다. 요거 사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험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실험을 잘하는 사람은 살짝 건드려요. 진짜 미세하게 살짝 당겨서 이렇게 진동하게 하면 그래프가 진짜 이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의 최대 관건은 요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추의 중심에서 여기 회전 중심까지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길이를 정확하게 재야지 실험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끝나고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